고성이가 바닥에 쓰러지기 직전에 입 밖으로 꺼낸 이름이 은호야였다는 사실이 모두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쓰러진 고성이를 따라 병원에 온 사람은 지은호뿐이었는데요. 정작 지은호는 자신이 왜 여기까지 따라왔는지도 잘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경찰이 보호자 연락을 돌리고 간단한 조사를 마치는 동안 지은호는 잠깐 대기실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설마 말도 안 돼. 아까 그 말이 자꾸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고성이와 눈이 마주친 건 정말 몇 초뿐이었는데요. 그 짧은 순간에 고성의 눈동자에서 튀어나온 건 분명 낯선 타인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얼굴을 본 사람의 당혹감이었습니다. 지은호 씨 보호자예요?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지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아는 사람이라서요. 아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도 자기 입에서 나온 그 말이 어색했습니다. 잠시 뒤 응급실에서 나온 의사가 상태를 설명해줬습니다. 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과로하고 긴장한 상태에서 갑자기 혈압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오늘만 푹 쉬면 됩니다. 병실로 옮겨진 뒤 고성이는 얼마 지나지 않아 눈을 떴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제일 먼저 들어온 얼굴이 지은호 얼굴이었는데요. 고성이의 눈이 잠깐 동그랗게 커졌다가 바로 평소처럼 차분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많이 놀라게 했죠? 고성이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지은호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괜히 물컵을 정리하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정신은 좀 드셨어요? 응, 괜찮아졌어. 잠깐 놀라서 그랬나 봐. 고성이가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는 말투였지만 그 말투 안에는 분명히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기색이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정면으로 묻고 싶었습니다. 왜 나보고 그렇게 놀라셨어요? 왜 내 이름을 부르면서 쓰러졌어요? 하지만 입술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혀 엉뚱한 말이 나왔습니다. 저 DNA 검사 결과 나왔다고 연락받았어요. 고성의 손이 순간 멈췄습니다. 이불을 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래서요? 지은호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일치하는 사람이 있대요. 아직 자세한 건 더 만나서 들어보라는데요. 경찰서 갔다가 거기서 고성애 씨를 본 거예요. 설마 말도 안 돼. 자기도 모르게 중얼거렸던 말이 떠오르자 고성이는 한숨을 아주 깊게 내쉬었습니다. 지은호 씨. 한 번 이름을 부르고 고성이는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얘기는 내가 지금 상태가 좀 괜찮아지면 그때 다시 해도 될까? 지은호는 그 말 속에서 묘한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또 미루는 거구나. 그래도 억지로 미소를 띠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도 아직 정리가 잘 안 돼서요. 며칠 뒤 경찰서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지은호 씨, 지난번에 말씀드린 DNA 일치건 관련해서요. 가족 측에서 정식으로 만나기 전에 중간 설명을 원하셔서 한 번 더 오실 수 있을까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지은호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전화기 화면에는 경찰서라고만 떠 있었는데요. 그 두 글자가 그 어느 때보다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정리를 마친 뒤 정순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은호야, 너 요즘 어디 아파? 얼굴이 영 아니더라. 그 말을 들은 순간 참았던 감정이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나 버려진 게 아니었어. 경찰서 복도에서 혼잣말처럼 흘러나왔던 그 문장이 다시 가슴속에서 떠올랐습니다. 엄마. 지은호가 조금 낮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정순이는 여전히 주방 수건을 만지작거리다가 그 한마디에 손을 멈췄습니다. 왜 은호야? 엄마는요, 저 처음 봤을 때 어땠어요? 갑자기 뜬금없이 들릴 수도 있는 질문이었는데요. 정순이는 잠깐 웃다가 이내 진지하게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처음 봤을 때 그냥 그랬지. 아, 이 애는 내가 안 데려가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는데 지은호 눈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엄마는 저 어디서 왔는지 왜 버려졌는지 그런 거 궁금하지 않았어요? 정순이는 그제야 이 질문의 진짜 방향을 알아챈 사람처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궁금했지.
근데 이상하게도 말이다, 은호야. 내가 제일 무서웠던 건 내 과거보다도 언젠가 내 친부모가 나타날까 봐였어. 그때 내가 할 말이 있을까, 그게 더 무섭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은호 마음이 뒤집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왜 나를 버렸을까만 생각했는데요. 정순이 입에서 나온 건 빼앗길까봐 무서웠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엄마는요, 혹시 저한테 진짜 부모님이 나타나도 싫어할 거예요? 정순이는 웃지도 울지도 못하는 표정으로 지은호를 바라봤습니다. 싫지. 근데 미워하지는 못할 것 같아. 그 사람들이 너를 세상에 보냈잖아. 그 다음부터는 내가 했고, 엄마는 저를 버리지 않았으니까요. 지은호가 그렇게 말하는데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정순이는 그 흔들리는 목소리를 들으면서도 마지막 한 줄은 끝까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구를 찾고 있는 건데? 그 질문은 아직 서로에게 너무 가혹하다고 느껴졌습니다. 한편 이지혁은 계속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AP 인수건 때문에 투자자들을 만나고 숫자를 맞추고 발표 자료를 밤새 붙잡고 있어야 하는데요. 머릿속 한쪽에서는 자꾸 등록하신 DNA하고 일치하는 사람 찾았습니다라는 문장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선배, 발표 자료는요? 회사 후배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이지혁은 그제야 공책에 아무 내용도 채워지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내일이 이렇게 많았나 아니지. 생각이 너무 많아진 거지. 결국 이지혁은 점심시간을 핑계로 경찰서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그 시간 되면 지은호가 오라고 한 시간에 딱 맞을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경찰서 앞에서 마주친 두 사람은 동시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선배 여기서 뭐해요? 지은호가 먼저 물었습니다. 지나가다가 점심 먹으려고. 아무리 들어도 말이 안 되는 변명이었지만 이지혁은 끝까지 표정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지은호는 한숨을 짧게 내쉬고는 경찰서 건물을 한번 올려다봤습니다. 오늘은 진짜로 뭔가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무슨 얘긴데? DNA 일치한 사람 쪽에서 저를 만나기 전에 먼저 설명을 하겠대요. 뭘 그렇게 준비할 게 많을까 싶기도 하고 솔직히 좀 겁나요. 이지혁은 한번 지은호 얼굴을 똑바로 보더니 이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도 내가 잘못한 건 없잖아. 누가 뭘 잘못했든 시작은 너 아니라고. 근데요, 선배 이상해요. 지은호가 속내를 조금 더 열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나를 버린 사람만 상상했거든요. 근데 이게 버려진 게 아니었다 이쪽으로 바뀌니까 이제는 묘하게 내가 그 사람들한테 미안한 느낌도 들어요. 말도 안 되죠? 이지혁은 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 돼. 넌 원래 그런 사람이라서 그래. 안 당해도 될 죄책감까지 다 떠안는 사람. 잠깐 둘 사이가 조용해졌습니다. 예전에 이지혁이 했던 말, 우린 안 어울린다. 그 말이 둘 다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는데요. 이번에는 아무도 그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지혁이 아주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많이 힘들면 연락해. 나 요즘 인생 공부 중이라 남 얘기 들어줄 실력은 좀 늘었거든. 농담처럼 끝맺었지만 그 말이 지은호 심장에 조용히 박혔습니다. 경찰서 안에서는 이미 또 다른 이야기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박성재는 하루 전에 이상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가족 관련으로 DNA 확인 요청이 들어왔는데 법률 대리인으로 동석해줄 수 있겠냐는 제안이었는데요. 처음에는 단순한 상담인 줄 알았습니다. 성재 씨 성도 박 맞죠? 과거 실종 신고 기록이 하나 있어서요. 가족관계 등록부상으로 연결되는 분이 계십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박성재 머릿속 깊은 곳에서 누군가의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어린 때 어른들이 절대 입 밖으로 꺼내지 말라고 했던 이름이었는데요. 그 이름은 지금도 가족들 사이에서 한 번도 제대로 언급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 그의 증거도 확신도 없지만 박성재는 그날 밤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경찰서 회의실에 들어와서 서류 위에 적힌 이름을 보는 순간 심장이 한번 움찔했습니다. 지은호. 혹시 이분 방송국에서 일하시는 그 지은호 씨 맞나요? 박성재가 조심스럽게 묻자 담당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은 자세한 말씀은 당사자분 오시면 같이 들으시죠. 잠시 뒤 문이 열리고 지은호가 들어왔습니다. 뒤에서는 이지혁이 애매한 거리에서 서 있었는데요. 굳이 같이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혹시 방해가 될까봐라는 이유였지만 사실은 본인이 더 긴장됐기 때문이었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박성재와 담당자가 앉아 있었고 탁자 위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지은호 씨, 자리에 앉으시죠. 오늘은 정식 결과라기보다는 과정 설명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담당자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먼저 DNA가 일치한 사람은 현재 등록상으로는 직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친부모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가족관계 등록부상으로는 가까운 혈족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지은호가 입술을 살짝 깨물었습니다. 가까운 혈족이요? 네. 정확하게는 어떤 여성분의 동생 쪽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 여성분 이름이. 담당자가 이름을 읽으려다 박성재 쪽을 한번 봤습니다. 박성재는 눈을 감았다 뜨더니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성이 박으로 시작하나요? 지은호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획 돌렸습니다. 박성재 씨 아는 사람이에요? 담당자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현재 확인된 바로는 지은호 씨 DNA가 박 씨 집안으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담당자는 한 장의 서류를 조심스럽게 밀어줬습니다. 이쪽이 그 집안에서 과거에 신고됐던 실종 관련 기록입니다. 당시에는 이름 없이 여아로만 등록돼 있었고요. 지금은 그 기록과 지은호 씨 DNA가 일치한 걸로 나옵니다. 지은호 손이 아주 살짝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제 친부모가 박 씨인가요? 담당자는 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당시 실종 신고가 누구 이름으로 접수됐는지, 실제 양육자가 누구였는지 이런 것들을 추가로 확인해야 해서요.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지은호 씨가 버려진 아이로 취급된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정식 실종 신고가 들어간 기록이니까요. 버려진 게 아니었다. 그 말이 또 한 번, 이번에는 서류라는 형태로 지은호 앞에 놓였습니다. 그 순간 박성재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지은호 씨, 이름만 듣고는 확신 못했는데요. 혹시 우리 집안하고 예전에 어른들 사이에서 한번 언급된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해서요. 지은호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제 얘기가 박성재 씨 집안에서 나왔었다고요? 박성재는 쉽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확한 건 저도 몰라요. 제가 어릴 때 잠깐 데려왔다가 돌려보낸 아이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어른들이 그 뒤로는 절대 그 얘기를 안 꺼내서요. 회의실 공기가 순식간에 무거워졌습니다. 담당자는 한숨을 길게 쉬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가족 측에서 한번 정리를 하고 싶어 하십니다. 직접 만나기 전에 누가 무슨 선택을 했는지 정도는 알고 가야 하니까요. 지은호는 머리가 하얘지면서도 이상하게 한 사람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쓰러지기 직전에 자기 이름을 부르던 고성희 얼굴이었습니다. 그날 밤 고성희는 혼자 집에 앉아 옛날 앨범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조옥래가 몇 번이나 전화를 했는데도 받지 않았고 박진석도 회사에서 늦는다는 메시지만 보내두고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앨범 한 장을 넘길 때마다 고성희 손가락이 조금씩 떨렸습니다. 어린아이를 안고 있는 누군가의 팔만 잘려나온 사진, 얼굴은 안 보이고 뒤통수만 찍힌 사진, 날짜는 흐릿하게 번진 채로 남아있는 사진들. 그때 그냥 돌려보내지 말 걸 그랬나. 고성희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놓기를 여러 번, 결국 메시지 창을 열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은호야, 그날 경찰서에서 언니가 놀란 이유를 조만간 말해줄게. 근데 그 전에 내가 덜 상처받는 방법이 뭔지 좀 고민해보고 싶어. 그러나 이 메시지도 결국 보내지 못했습니다. 전송 버튼 위에서 손가락이 멈췄다가 다시 취소로 내려갔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끌자. 고성희는 여전히 어떤 사실 앞에서 도망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음 날 이지혁은 박성재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혁아, 너 지은호 DNA 건
어디까지 알고 있어? 갑자기 핵심을 찌르는 질문에 이지혁은 잠깐 말을 잃었습니다. 왜? 너도 그쪽이랑 뭔가 엮였냐? 아직은 아닌데 엮일 것 같아. 우리 집안이 예전에 실수로 사람 하나를 잃어버렸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 야, 그런 얘기를 지금 왜 나한테 하냐? 내가 지은호를 좋아하니까. 통화기기 너머로 한순간 공기가 멎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지혁은 별말 없이 웃어넘기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먼저 흔들렸습니다.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냐? 말 안 해도 티가 나. 예전에 안 어울린다고 밀어낸 것도 사실은 내가 더 겁먹었기 때문 아니냐. 전곡을 찔린 기분이었는데요. 이지혁은 일부러 장난스럽게 받아쳤습니다. 야, 박성재. 너 요즘 막장 드라마 많이 보냐? 사람 마음을 그렇게 단정지어. 그럼 한 가지만 대답해봐. 지은호가 진짜 내 친구 집안에서 잃어버린 사람이었다면 넌 그때 했던 말 똑같이 할 수 있겠냐? 우린 안 어울린다고. 전화가 끊긴 뒤에도 이 질문은 계속 이지혁 귀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한 번 더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지은호는 이제 자신이 어느 집안의 어떤 자리였는지 알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고요. 박성재는 자기 집안이 과거에 저지른 선택이 무엇인지 마주해야 했습니다.